자, 80점을 받기 위해서는 20%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암기,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공부하는 데 제외시키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다 공부하다 보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고 시험에 막상 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단순 암기는 지향을 한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이거는 시험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제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공부하실 분은 공부를 하시고 제 말씀을 따라서 하더라도 충분하게 80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2차 2과목에서는 교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점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파트는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농작물 파트가 있고요. 파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축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파트. 자, 여러분이 출제자 위치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축에서 시험을 분야가 달라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시설을 평가하고 그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가 파손됐을 때 보상하는 손해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이 있으면 소, 돼지, 산란개 이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농작물은 우리가 61개 품목인 사과배, 단감, 떫은감 등 그런 부분들이 농작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시험 문제가 가축에서 15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 15점. 점수 관리를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0점. 그래서 내가 저 중에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가전 종합위험이 제가 암만 쉽게 설명해도 문제 풀면 머리가 하얘지고 도저히 모르겠다면 착과 감소 보험금만 50% 맞춰라. 이런 전략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해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포기하는 게 나아. 어중간하게 알면은 거의 99% 시험 문제 못 풉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맥을 잡아 드릴 테니까 내가 80점 전략을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파트를 나눠 놓고 내가 시설 파트는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시설 파트 중에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림,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시설, 그죠? 원예 부대 시설, 축사, 4개 시설로 나눠서 그 시설에서 기본 개념이 뭐지? 그게 대해서 내가 안다 모른다를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문제를 기출문제 풀어보면 내가 어떻게 나와도 되겠다면 15점 획득이에요. 가축도 간단하죠. 가축도 가액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지? 암만 공부해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내 포기하자 차라리.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야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작물도 파트를 제가 7가지 파트로 나누었어요. 농작물 파트. 그거는 나눈 데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을 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전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저런 것이 2차 2과목의 시험에 나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세 가지 파트에서 이제는 가축과 시설 파트 말고 나머지 7개 파트는 그러면 무엇을 나누냐? 이거는 이제 기타. 좀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타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10가지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매월 말이 되면 집에다가 A4지에다 10개를 붙여놓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많은 수강생들이 검증된 방법이었고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벽에 붙이고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과목, 2과목에 대해서 암기해야 될 거는 제가 우리 수강생들
그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에 뭐 월 단위로 결제하신 분이나 또는 우리 손평 하나의 유료 회원님들은 나중에 시험 보기 한 2개월 전에 단톡방을 운영합니다. 암기팁 단톡방, 각 암기팁 막 나와요. 그건 인사는 하지 않고 실제로 정보만 주고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올해 시험이 8월 31일이니까 7월 1일부터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무료로 제가 초빙을 해서 암기 팁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물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험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이 작물을 연구를 할까 했는데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딱 분류를 하니까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유튜브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주에서 YWCA 같은 데도 강의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왜? 남들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보니까 그게 먹혔고, 특히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인 분들도 준비하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와서 야,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이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해서 풀 수 있을지 그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0개를 다 다르다는 거죠. 논작물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 그려가지고 A4지에다가 계속 연습하세요. A4지 한 박스 정도는 사서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 돼요. 볼펜도 한 20자루 정도 다 달아야 돼. 검정색 볼펜만 쓰세요. 시험에 검정색만 쓰니까. 그 다음에 밭작물. 이걸 구분을 해놓고 난 뒤에 분명히 이 작물마다 지금도 자꾸 그리세요. 숱하게 그려야 돼요.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전 종합위험. 그 다음에 과수 11종. 오복 무감. 이렇게 해보니까 아, 논작물과 밭작물은 차이가 있구나. 논작물은 그죠? 한자에서 나오듯이 물이 필요한 작물이고 밭작물은 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밭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를 쓰잖아요. 밭전자. 그리고 논은 밭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물이 그래요. 벼는 물이 있을 때 자라고 밭은 물이 있으면 썩어버려요. 신기하죠? 그 한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형 과수.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또 지금 제주에서는 한창 지금 당근, 월동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가를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평가 참여하는 분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겨울 작물인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 이것도 밭작물이에요. 밭작물인데 평가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분한다 이유가 있죠. 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생산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원예시설, 그 다음에 버섯, 작물. 원예시설 작물은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 딸기, 고추 다 키웁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버섯,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그죠? 표고버섯. 이것도 평가 방법이 다른데 제가 같은 카테고리로 묶은 것은 그 본질은 비슷하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인삼이다. 인삼. 그 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수익 감소 보장. 그 다음 가축. 자, 기타는 여기서 공통적이나 용어 설명 이런 것이 기타에 분류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거는 15점 확보. 나머지 7개 파트에서 15점짜리가 2차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거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왜? 그죠? 대부분 5점짜리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10개의 파트를 분류해 놓고 그 10개의 파트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하나를 알게 되면, 논작물을 알게 되면 밭작물은 쉬워집니다. 이 두 개를 알게 되면 적과자는 더 쉬워져. 가면 갈수록 평가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본질을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벼농사를 지은다고 봅시다. 그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어. 피해 보상해 주세요 하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논작물에서는 벼가 시험에 뭐 99.9% 나오죠. 그 조사료용 벼, 밀보리, 4가지 품목이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는 쉬워. 벼만 알면 다 돼. 그러니까 지금은 작물이 이 시간에는 67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하는 것을 알아두는 시간이다. 그래서 논작물은 벼, 조사료용, 조라는 것이 거칠 조자를 씁니다. 거친 사료, 조사료용 벼, 밀보리 4개 품목이 논작물에 해당되는구나. 평가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가를 하려면 전부 다를 다 조사하는 게 우리가 전수조사라 그러죠. 전수조사. 그리고 모든 작물에 대해서는 흐르는 공통적인 게 전수조사 할 수가 없어. 왜? 시간과 노력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조사, 전체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 면적에서는 4군데, 5군데, 6군데를 딱딱 면적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4군데가 표본조사. 그래서 조사 방법이 가장 다양한 것이 논작물이더라. 왜? 전수조사도 하고 전수조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표본조사. 근데 특이하게 논작물에서는 이제 이번에 올해도 제가 육지에 또 갈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거대재해가 태풍으로 해서 막 전라도 경기 지역을 막 휩쓸어버리면 하수시도 가야 돼. 하루 일당 이렇게 해서. 그때는 표본조사도 시간이 걸려. 그거보다 더 간단한 게 수량요소조사야. 수량요소조사. 평가 방법이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구나.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모든 작물에 흐르는 공통사항이고 전수조사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그리고 수량요소조사는 수로서 수를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양을 측정한다 해서 수량요소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B에서는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까지 풀어볼 때도 저기에 대해서 제가 암기하세요 하면 그냥 안 보고도 쫙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15점 나오면 거의 시험이 매년 나온단 말이죠. 그럼 논작물에 대해서 쉬워. 그 15점 획득이 얼마나 좋아. 그죠?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 다음 밭작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양파라는 놈은 어떻게 평가할까? 가만히 궁금하잖아요. 양파의 특성이 양파가 땅속에 있다가 양파가 쑥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수확 적기가 언제냐 하면 양파가 땅속을 쑥 오다가 탁탁 넘어져. 오렌지 색깔을 띤 양파. 그래서 수확 적기는 도복이 완료된 때, 쓰러진 게 완료될 때 탁탁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가사가 준비를 해요. 수확연수 그때예요. 신기하죠? 네, 그런 설명을 제가 왜 그럴지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이해를 하면 그 작물에 가서는 정확하게 마늘은 언제, 양파는 딱 정해져 있어. 그 시험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재미를 느끼라는 거죠. 이 작물이 신기하구나. 이때 수확 적기이기 때문에 왜? 그거는 기준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떨 때 수확을 하면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평년 수확량, 즉 5년 동안의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재해를 입었다면 얼마만큼 줄여지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 그죠? 그래서 밭작물.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밭작물의 종류도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10가지를 먼저 한번 컨셉을 잡아보자는 거죠. 적과전 종업 위험이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과. 이 과일들도요, 이 우량을 갖다가 후대에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 적과한다는 것은 과총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나무에 한 5개 정도 이게 꽃이 피어요. 그 중에서 얘들이 우박을 맞고 하면 우리 인간이 딱 보니까 제일 우량한 거 하나만 두고 다 없애. 그래서 여기 과총 중에서 하나만 살을 놓고 나머지는 적과를 잘라줘요. 그래야 품질이 우수한 게 나오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과라고 한다. 적과. 과실을 잘라주는 거죠. 이례적으로. 그러면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다 한 그 의미는 적과 후에는 종합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종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작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농작물에 대해서 종합위험이다 하면 이제 뭐라고 하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것이 종합위험이라 하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분류해 보니까 자연재해, 태풍, 그다음 냉해 입었다, 강풍이 왔다, 우박이 왔다 하는 것이 자연재해잖아.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조수에는 새가 보면은 제주도에 보면 제가 조사하면 깜짝 놀랍니다. 콩 조사하는데 꽁이 후다닥후다닥 날라가 깜짝 놀래. 아마 그 꽁이 콩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수의 피해도 있단 말이죠. 짐승, 멧돼지가 밭에다가 와서 갈아엎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수해. 그 다음 화재는 종합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데는 돈이 비싸니까 화재를 특별위험, 특약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종합위험이라고 이름 붙었으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우리는 일컬어서 자조화라고 하자. 그래서 강의할 때 종합위험은 자조화라고 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만 딱 정리가 돼요. 모든 위험에서.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대상 품목이 뭘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학교 가면 사과, 단감, 착과수 조사. 그거는 착과 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란 말이죠.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하는 조사가 착과 조사구나. 그것이 많으면 우리 일이 늘어난다. 지금 착과 조사하는 품목이 이 적과전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 다음 이 과수 11종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포도, 복숭아, 자두. 그래서 포복자라고 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제 용어를 설명할 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포복자 할 때는 포도, 복숭아, 자두. 그 품목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과조사한다. 그러면 착과조사한다는 의미가 뭐죠? 그럼 사고가 났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파악했을 때 이 나무의 평균이 200개가 달렸어. 그러면 이게 지금 조사해 보니까 150개면 50개 차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바로 줄 수 있지만 나머지 과수들은 그러지 못해요. 조사를 안 해놨기 때문에 다툼의 요소가 있고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민들한테 보험료를 조금 더 받고 정부에 좀 더 지원해 줘서 착과수 조사를 품목이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는 희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갖고 와요.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이냐? 종합위험이 기본이고 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5종 한정만 가입할 수 있어요. 5종 한정도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오를 가져와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말은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이 전부 다지만 그건 기본인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5가지. 그래서 5종 한정이라는 것은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이 났다. 우리나라 한때 VIP였던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이 났다라고 암기를 하세요. 그냥. 그래서 태풍, 우박, 그 다음 뭐죠? 집중호우, 화재, 지진 5가지만 난다 담보받겠어 했을 때 적과전 종합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위험이 기본이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5종 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은 언뜻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된다. 왜? 모든 작물은 보험료와 관련되거든요. 어떻게 싸게 나는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적가 후에는 어떻게 되냐? 적가 후에는 애가 다 자랐잖아. 그죠? 과실이 있는데 그때는 5종 한정 플러스 그때도 가보니까 다 컸을 때는 이제 일소피해. 일소피해가 있고 가을 동상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가전 종합비율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금 한번 해서 기억을 조금만 해놨다가 다음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업하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 적가전 종합비용이라는 것은 4개의 품목이 있다. 뭐죠? 크게 이야기했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단감은 단감이고 떫은 감은 대봉처럼 단감 위에 것을 모든 감을 떫은 감으로 하는 거예요. 품목이에요. 그래서 종합위험은 뭐라고요? 자, 조, 화. 그 다음에 5종 한정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적가 후에는 기본적으로 5종 한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소피해라든지 가을 동상의 2개를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가 후에는 최소가 몇 개지 담보할 수 있는 거죠? 적가 후에 담보되는 게 5개죠. 태우집에 불나고 지진 난다. 그 5개고 그 다음에 최대 할 수 있는 거는 7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적가전 종합위험 그것만 해놓고 제가 적가전 종합위험은 법칙을 만들어서 25법칙을 25개에 대해서 크게 제가 정리해주면 적가전 종합위험 시험 나왔으면 좋다고 해요. 제 강의 듣기 전에는 복잡한데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과수 11종은 적가전 품목은 적과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금을 한 번을 지급을 하고 적가 후에 또 한 번 돼. 그래서 보험을 2번 지급하는 것이인데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줘. 한 번 주는 게 맞겠죠. 여러분이 볼 때는. 그래서 과수 11종이다. 과수 11종에는 제가 만든 특별히 1군, 2군, 3군으로 나누더라. 나눈 이유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1개의 품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나누는 게 훨씬 공부하기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든 것이 1군, 2군, 3군이라는 거죠. 1군이라는 의미는 좋은 뜻이죠.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를 1군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과수 11종 중에서 정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가수 조사한 품목은 1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혜가 많아. 비싸. 그래서 평가 방법이 2군과 3군하고 달라요. 자, 2군. 2군이 있고 3군은 2군은 그 과수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서 과수가 좀 큰 놈들, 크기가 크고 3군은 적은 놈. 이렇게 하면 알고 다음 시간에 그 품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썩 진행할게요. 좀 과수가 큰 거는 밤송이가 크잖아요. 밤송이. 참다래, 유자, 그 다음에 호두. 호두도 청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은 커요. 그것이 2군이고 3군은 작은 거. 대추, 살구, 매실, 오미자. 이렇게 되죠. 그걸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지금은 썩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오복무감이 시험에 꼭 15점 나오죠. 이 평가 방법은 특별해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의 종기가 이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말라고 제가 오복, 5가지 복, 무감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하는 게 업무방법과 좀 달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헷갈려. 이렇게 계단을 해놓으니까 종기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종기가 딱딱 맞아 떨어져. 이거 얼마나 좋아. 공부는 쉽게 하는 거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오복무감에서는 특징이 뭐냐. 요 오복무감은요 좀 특별한 작물이에요.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특별하더라. 이게 종합위험을 했다가 수학기 되면 특정위험이야.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 후에는 5가지 기본으로 해서 7가지 가입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다른 피해는 별로 없어.
그때는 VIP인 태우, 태풍, 강풍, 태풍 속에는 강풍이 포함돼요. 태우, 태풍, 강풍, 우박이 과실을 피해를 주더라는 거죠. 나머지는 담보를 안 해줘요. 아,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오복무감은 즉 과실이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을 하다가 수학 후에는 딱 두 가지. 뭐라고요? 태우, 태풍, 강풍, 우박만 가지고 피해를 해주더라. 놀라운 것은 이거 정말 재미있는 그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수잔이라고 수잔. 수잔. 수잔은 무엇의 약자죠? 뭐의 약자죠? 수학기 자녀 수확량 비율. 수학기 자녀 비율. 그게 뭐냐면 자, 다른 작물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다른 작물들은 벼가 됐으면 한 번에 수확 적기에 수확을 해서 표본구간을 정해서 탁 해서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그 차이가 비율을 보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매일 수확을 해요. 어디 복분자도 보면 매일 수확을 해. 매일 수확을 하는 것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 잔여 비율이 날짜별로 통계를 다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복분자 같으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확을 다 해야 돼. 그거는 예외 없이 지금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6월 5일 날 85%가 수확량 잔여비 남아야 돼. 왜? 15%는 부지런한 농부나 부지런하지 않은 농부나 다 따야 돼요. 왜? 익었기 때문에. 또 자연 낙과가 돼. 상품의 가치가 없어. 그래서 수확량 잔여 비율이 85%인데 우리 평가사 가서 표본공원을 정해서 딱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60%밖에 안 됐어. 그때 태풍이 왔어. 그러면 몇 프로 피해를 입은 거죠? 그죠? 25%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물과 차이 나는 것은 수확량 잔여 비율이 존재하는 품목이 바로 이거구나. 그 재밌단 말이죠. 그리고 날짜별로 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볼 때 몇 월 며칠 걸리면 그때는 날짜에 가서 수확량 잔여 비율하고 우리가 조사한 그 비율하고 딱 합쳐서 그 차이만큼을 보상해주는 비율이 오복무감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작물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 다음 생산비 보장, 원예시설, 버섯 작물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은 밭작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들은 한 번에 수확해서 우리가 강수량을 잴 때 평년 강수량, 평년이라는 말을 쓸 때 평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평균적인 얼마나 비가 오지?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1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몇 년이라고요?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의 평균이 얼마나 됐지 하는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올해가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수확량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 차이가 피해율을 보는 거죠. 그 얼마나 간단해. 근데 생산비 보장이나 원예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에서는 이게 수확이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수확을 한단 말이죠. 수확 전에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좀 해주겠다. 생산비 보장이니까. 말 그대로 생산할 때 보장을 좀 해주겠다. 그거는 보통 작물들은 수확할 때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수확량의 차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준비기간에서 이때 태풍을 맞이했다면 그때는 알파값, 준비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나오는 작물이 이 세 가지 작물이더라. 알파를 뭐라고요? 준비한다 해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다. 아, 이때는 파종 정식하고 난 뒤에 조금 숨고르기를 해서 그때 사고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조금 보장해 줄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작물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농작물에 대해서 물이 있고 없고 적과전이고 과수 11종이고 오봉무감이고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명백하더라. 그럼 우리는 그때 그러면 수확량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표본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죠. 평가사 하는 일이 이 밭작물이 있는데 표본구간을 정해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일당이 30만 원, 35만 원인데 그거 몇 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콩조사도 할 때 보면 제가 한 10군데 정도 하루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평가인하고 같이 가서 농민 만나서 한 농민이 한 10군데 가지고 있으면 좋죠. 한 사람만 가지고 쭉 가서 평가 다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가서 평가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부분은 정식일로부터 수확기 할 때 이때 사고 났을 때 계산 방법과 이때 사고 났을 때 계산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만 일단은 알면 작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다. 그 다음 인삼은 좀 특별해요. 인삼은 해가림 시설이죠. 인삼이 해를 싫어해요. 해가림 시설하고 인삼 작물이 또 손에 났을 때 이때는 생산비 보장하고 비슷한 형태를 띄우는데 약간 달라.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인삼은 생산비 보장 방식을 택하되 좀 특별하구나 하는 것까지만 아시면 된다. 그 다음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보험료가 가장 비싸죠. 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 이 작물은 농업 수익 감소니까 수입이 감소했을 때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할 때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킬로그램당 얼마라고 정해지잖아요. 이미 확정되어 있을 때 가입할 때. 근데 팔 때 수확기 때 가격이 들쭉날쭉하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르면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은 거고 가격이 수확기 때 가격이 떨어지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도 보장해주고 가격이 수확기 때 하락했을 때도 담보해 주는구나. 그래서 1과목에서는 그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다. 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해서 1과목에서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2과목에서는 그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계산은 기준 가격이 얼마인데 기준 가격과 실제 수입 그 기준 수입 대비해서 실제 수입 그 차이에 대해서 폐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폐율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 생산량이 줄었을 때 수확량이 감소할 때는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폐율을 보는 거고 돈이 수확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돈으로 환산해 줘서 폐율을 구하는 것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축에서는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젖소와 돼지, 말, 소, 그 다음에 산란개. 이 가액을 구하는 거. 몸값이 얼마냐? 젖소와 소, 한우, 유구 같은 소,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산란개. 근데 묘한 것은요, 제가 보니까 왜 소는 월령을 할까, 월령. 매돌령이면 7월령이다 하면 똑같아요. 전국에 있는 7월령, 7개월 된 소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가 죽었을 때 무게를 잴 수가 없잖아요. 무게는 잴 수 있죠. 포크레인 가지고 해서 재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 평가사들이 평가에서는 귀에다가 출생신고를 다 해요. 딱 귀에다 꽂아. 딱 해서 훼손되지 못하도록 딱 해준단 말이죠. 그죠? 출생하면. 그래서 그 월령,
6개월, 6월령이냐, 7월령이냐, 10월령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보험가액은 동일해요. 소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젖소는 좀 특별하더라. 젖소는 성장 과정이 이렇게 해서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이렇게 하고 단계별로 해서 5단계를 나누어서 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매월 월령에 따라서 또 차이를 주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복잡한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때는 젖소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강의를 하고. 돼지는 뭘까요? 돼지는 월령이 필요 없어. 돼지는 오직 몸무게야. 한 달 됐든 15일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는 가만히 축사 농가에서 딱 보고 있다가 돼지가 보면 한 30kg 되면 넌 나와 해서 다음으로 옮겨요. 왜? 30kg가 될 때까지는 살 찌우는데 아주 비싼 우유를 사용하는 거고, 비싼 걸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싼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 돼지는 오직 몸무게. 그 다음, 산란계. 산란계 같은 경우는 닭이잖아요. 알을 낳는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주령을 써. 1주 단위, 2주 단위. 그 나이를 갖다가 주령이라고. 우리가, 인간은 우리가 1년을 갖다가 날려보잖아요. 45세.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새는 연령이 연령. 1년을 단위로 해서 나이를 재는데, 젖소, 소는 월령, 월 단위를 나이로 보는 거예요. 월령. 그래서 산란계는 주령을 뭐 주령. 1주 단위로 해서 몇 주 됐지 하는 부분을 주령으로 봅니다. 네. 그 다음 시설 파트도 재밌죠. 시설 파트도 우리 제주도에도 한 10,000개동 정도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보상하게 되면 그것도 수입이 평가사대 많이 있어질 것 같은데요. 이때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한 평가 방법 다르겠죠.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 비를 막아주는 것은 포도, 참다래, 대추, 예, 당도와 관련되어 있는 단맛을 낼 수 있게 해서 비를 막아줘야 돼.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한단 말이죠. 또 인삼은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가축, 축사. 그 다음에 이 원예시설이니까 원예시설 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죠. 농업용 시설물 및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합쳐서 시설. 시설은 파손됐을 때 기본적으로 손해액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됩니다. 잔존물도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뭐 대기건축 보존 비용, 이런 비용들을 우리는 보상해준다. 그것을 공부하면 된다. 네, 기타.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 그 다음 8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축 시설 파트를 포기할 건가, 아니면 적과전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은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그닥 어렵지 않다. 문제를 풀고 싶어져. 문제를 딱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이걸 묻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것만 머릿속에 두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다. 왜? 복잡한 문제 나오면 저는 정답 처리가 될 정도로 문제를 꼴 수가 없어. 기본적인 핵심은 알면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10가지를 계속 그려놓고, 그럼 평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면 한 3시간에 걸쳐서 전체를 다 한번 대관소찰해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조금 더 여기서 10가지 부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작물은 뭐가 있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